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비운의 사연자이기도 하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비운이 아니고 행운일까 싶기도 하지만 제가 겪은 사연을 들으신다면 제가 별로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저의 사연을 보내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기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후회스럽고 답답했던 저의 과거가 듣기 즐겁지는 않으시겠지만 가련한 제 삶의 위로가 될 거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리 운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뽑기만 하면 늘 꽝만 뽑았고 남들은 한 번쯤은 된다는 작은 사은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그런 제가 날 때부터 재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곤 하셨어요. 엄마 말처럼 제 인생이 날 때부터 운이 없었던 건지 저는 저를 낳은 엄마에게서도 그리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제 동생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한테 주실 사랑이 없으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딸이고 동생은 아들이라 그랬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어릴 적부터 늘 동생만 예뻐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일찍이부터 혼을 내고 타박을 하던 엄마가 동생은 늘 어와둥둥하는 걸 보고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사랑은 늘 제가 아니라 동생에게로 향해 있었고 저는 어린 나이부터 엄마가 제게 별 관심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했어요. 고작 2살 차이의 동생과 저는 엄마에게 늘 차별 대우를 받았고 이유도 모르고 차별을 겪었던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그걸 당연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사랑은 오로지 동생의 몫이었고 엄마의 분노는 오로지 제 몫이었어요. 물론 그런 엄마도 제게 잘해주실 때가 있었죠. 그래도 제가 친자식은 맞는 건지 가끔씩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며 딸이 최고라고 말씀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제가 엄마 말을 잘 듣거나 엄마의 요구를 잘 해냈을 때였죠. 동생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았지만 저는 뭐든 완벽하게 해내야 겨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제가 작은 실수라도 하거나 모자란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더 없는 질책을 받아야 했어요. 심지어 동생이 잘못하는 일도 제 탓이었고 그런 동생이 다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는 더없이 크게 혼이 나야 했죠. 어린 동생이 혼자 놀다가 다쳐서 돌아오는 날에도 저는 다친 동생 때문에 마음 아픈 엄마에게 화풀이를 당해야 했고 동생이 사고를 치면 그 뒷수습은 제 몫이었어요. 덕분에 자라는 동안 제가 서러워야 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엄마가 제게 무심하고 섭섭하게 하는 것과 달리 동생에게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간섭을 하고 신경을 쓰곤 하셨어요. 엄마는 저희가 어릴 적부터 동생이 뭘 먹는지 뭘 하는지 심지어 밖에서 어떤 친구들과 뭘 하며 어울리는지까지 하나하나 전부 참견하면서 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정도로 심하게 동생을 속박하셨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과한 집착이었지만 엄마는 그게 전부 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라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생은 엄마의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춘기 시절부터 점점 엄마와 멀어져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엄마는 동생을 더 참견하고 속박했고 결국 동생은 그런 엄마를 피하기 위해 해외 유학을 선택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군대를 가더니 제대 후에 통보를 하고 곧바로 호주로 떠나버렸거든요. 오로지 엄마를 벗어나고 싶다는 이유로 어린 나이에 홀로 타향살이를 시작했던 동생이었죠. 사실 그때는 동생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떻게라도
엄마한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동생은 그런 엄마를 지긋지긋해 했으니까요. 그렇게 집을 떠나 호주로 날아간 동생은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 학비를 대고 학교 생활을 하며 서서히 가족들과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는 끼고 돌던 아들이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게 싫은지 동생을 따라 이민까지 생각했지만 영어 한마디 못하고 한식밖에 못 먹는 엄마가 차마 그러지는 못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들 자식이 넓은 물에서 공부하겠다고 유학을 갔다며 좋아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동생은 호주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그럴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호주에서 바로 일자리를 구하고 자리를 잡겠다며 집에 잘 오지를 않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애가 달는지 멀리 타향살이하는 아들이 걱정된다며 매일 호주 날씨와 뉴스를 들여다보고 연락도 잘 하지 않는 아들이 보고 싶다고 그리워하던 엄마였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불쌍해서 퇴근하면 약속도 안 잡고 매일 엄마만 살폈지만 엄마는 그런 제 위로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지 제게 아들에게 못한 원망만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네가 가고 윤석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건데 필요도 없는 딸녀는 집에 들러붙어서 내 밥만 축내는데 우리 아들은 그 멀리서 돈 번다고 고생을 하고 있어. 세상에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떻게 해. 제가 호주 가라고 동생을 떠밀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한국에서 고생 안 하고 돈벌이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늘 그렇게 멀리 있는 동생을 걱정하면서 제게 대신 모진 말들을 쏟아내곤 하셨습니다. 아마 엄마는 그냥 동생 대신 분풀이를 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겠죠. 저도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건 알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동생이 야속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문제였던 건데 저는 왜 괜히 동생을 원망했을까요? 그걸 보면 남 탓을 하는 건 저나 엄마나 마찬가지였다 싶어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차별을 당하며 늘 동생을 부러워만 하고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던 저는 그런 답답한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차별당하고 서러움을 겪으면서도 엄마가 불쌍하다며 엄마 곁을 떠나지 못했죠. 그렇게 멀리 떨어진 동생 대신 제가 홀로 엄마 곁을 지키던 어느 날 동생이 이른 나이에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호주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고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하는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해? 부모 몰래 결혼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 누나는 엄마 성격 몰라서 그래? 내가 결국 한국 들어와서 결혼해서 자리 잡기 바라는 사람인데 호주에서 결혼해서 다시는 한국 안 가겠다 그러면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 아마 그게 다 여자 때문일 거라고 내 와이프를 괴롭혀대겠지.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엄마가 외국에서 생활한 여자친구를 쉽게 이해할 리 없어. 이러나 저러나 문제 생길 게 뻔한데 뭐하러 상처받으면서 엄마한테 말을 해. 나 더 이상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동생은 엄마가 자신의 결혼을 반대할 게 뻔하다며 엄마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도 저한테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죠. 그렇게 엄마 대신 동생의 예비 신부를 만나게 된 저는 올케에게 좋은 첫인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래전 호주로 이민을 가서 한국 예절은 잘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과 달리 너무 예의 바르고 착하고 야무지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타향살이하는 동생 걱정이 많아서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동생이 걱정이었는데 좋은 여자를 만난 걸 보니 내심 다행이다 싶었죠. 저는 이런 사람이라면 엄마도 걱정 없이 올케를 좋아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동생은 엄마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며 끝까지 결혼을 비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누나, 제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 말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말할 테니까
누나는 그냥 모른 척해. 알겠지? 동생은 결국 엄마에게 비밀로 하고서 저와 지인 몇몇과 소박하게 한국에서 약혼식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설득해봤지만 동생은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엄마가 불쌍했던 저는 결국 동생의 당부를 저버리고 엄마를 그 자리에 모시고 갔어요. 사실 그때는 동생이 너무 과한 걱정을 한다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집착하는 엄마라고 하지만 자식 행복이 우선일 텐데 괜히 결혼을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동생과 떨어져 지내면서 엄마가 달라졌다 착각했던 거죠. 그렇게 제가 동생 몰래 엄마를 그 자리에 데려갔고 가족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던 거지만 결국 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동생에게 배신감을 느낀 엄마가 둘 사이의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결국 약혼식은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엄마와 크게 싸운 동생은 저를 원망하며 그대로 호주로 다시 돌아가 버렸고 엄마의 남은 원망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그때 차라리 동생 말대로 비밀을 지켰더라면 동생과도 틀어지지 않고 엄마의 원망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뒤늦게 동생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을 했지만 동생은 크게 화가 났는지 제 사과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됐어. 애초에 누나한테 얘기한 내 탓이지. 결혼식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우리끼리 치를 테니까 앞으로 누나도 내 인생에 신경 꺼줬으면 좋겠어. 이대로 영영 인연을 끊자는 듯 말하는 동생의 말에 놀란 저는 어떻게든 동생을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몰래 결혼을 하더라도 나까지 동생과 연락을 끊어버리면 정말 우리 가족은 영영 헤어지게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동생과 다시 잘 지내보고 싶었던 저는 일전에 동생에게서 소개받았던 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제 동서가 되는 사람이었죠. 저희 동생과 호주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의 약혼식에도 참석했는데 애초에 동생과 올케를 이어준 게 저희 동서였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섞인 저보다 동서가 동생네 사정을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동서를 통해서 동생과 다시 화해를 하고 싶어서 동서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러다 제가 동서 남자친구의 형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거였어요. 지인에서 지인으로 만나서 결국 가족이 된 신기한 인연이었네요. 그렇게 동생 문제로 동서를 만나서 언니 동생하며 지내던 제가 동서 남자친구의 형과 인연이 닿게 되면서 저희는 금세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동생과 달리 저한테는 무관심했던 터라 저희 결혼을 반대하거나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기에 동생과 달리 저는 쉽게 결혼을 진행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도 무척 좋으신 분들이라 저를 환영하며 잘해주셨고요. 그 후 원래 결혼 생각이 있었던 동서네까지 결혼을 하면서 제게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당시에 저도 잘 알지 못했어요. 아빠는 병으로 앓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한테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제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건 정말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누군가 내 생일을 챙겨주고 내 안위를 걱정해주는 당연한 일이 저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따뜻한 생일상에 저도 모르게 펑펑 울어버리고 남편이 지나가다 기억해준 제 걱정과 관심들이 저한테는 버거울 정도로 낯선 애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그걸 충분히 누리고 행복해할 여유도 없었네요. 결혼해서 집을 벗어난 뒤에도 저는 여전히 엄마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동생이 결국 호주에서 몰래 결혼을 올린 소식을 알게 되신 엄마는 그 후로 점점 상태가 나빠져 갔습니다. 아침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동생을 데려오려며 닥달을 하시고 애먼 저를 욕하고 탓하며 괴롭히셨어요. 심지어는 동생을 찾아오겠다며 호주로 직접 가겠다며 저를 들먹기도 하셨죠.
그럴 때마다 남편까지 같이 시달려야 했고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던 저는 어떻게든 동생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동생이 엄마에게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두 번은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약속하며 엄마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동생에게 너무나 고마웠던 저와 달리 엄마는 그런 동생과 제 노력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동생이 한국에 들어올 때면 엄마는 동생 옆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셨어요. 동생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며 동생을 설득하기 바쁘셨죠. 윤석아, 엄마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국 돌아와라. 엄마가 가진 거 너 다 줄 테니까 제발 한국만 들어와. 됐어. 이미 호주에 집 있고 직장까지 있는데 이제 와서 왜 다시 돌아와. 나 거기서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동생의 생각은 확고했고 엄마는 그런 동생에게 서운한 마음을 괜한 올케에게 푸셨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너를 만나서 결국 이사단이 난 거 아니냐. 니네 친정이 호주에 있으니까 너 때문에. 그래서 잘난 자식 훔쳐다가 거기 사니까 좋니? 시애미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니까 아주 편해 죽겠지. 애초에 부모 없이 결혼식 올린 너를 보면 네가 어떤 애인지 뻔하다. 에이 몹쓸년. 잘난 내 아들 꿰어다가 가족이랑 인연 끊게 하고 척을 지게 하려고. 착한 올케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는지 엄마는 저한테 하던 행동을 올케한테까지 하시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동생이 도저히 못하겠다며 다시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 후 엄마는 완전히 상태가 나빠지셨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시더니 우울증까지 앓으시며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런 엄마를 챙기는 건 결국 저였어요. 아들이 연락조차 안 돼서 그러는지 엄마가 하나뿐인 딸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한낮이건 밤을 자는 새벽이건 혼자 있기 힘들다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고 저를 호출하는 엄마 때문에 제 삶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저를 걱정하던 남편까지 점점 진료하는 게 보였죠. 남편이 힘들어할 게 당연한데도 저는 그런 남편이 야속했어요. 나는 더 힘든데 왜 그건 몰라주고 나랑 우리 엄마를 이상하게 생각하나 싶었거든요. 서운함이 미움이 되고 미움은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괜한 트집으로 남편에게 짜증을 부렸고 그동안 부부싸움 한 번 없던 저희는 어느새 별것도 아닌 일들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툰 것도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던 거죠. 저도 제가 남편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자꾸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의 한탄과 투정을 받아내던 제가 그런 못된 것만 닮아갔는지 저를 힘들게 하고 동생을 속박하던 엄마처럼 제가 제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 어떻게든 저를 이해해보고 저를 바꿔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먼저 피해버리고 관계를 포기한 건 저였죠. 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엄마가 아니라 제가 더 심각한 우울증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적부터 수십 년간 쌓아온 우울이라 아무도 몰랐을 뿐이겠죠. 그렇게 매일 싸우고 다투던 저희는 결국 별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도저히 제가 감당이 되지 않는지 잠시 떨어져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결국 이혼을 뜻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이미 망가져 있던 저는 그냥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고 더더욱 엄마에게 묶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서로 당장 이혼할 자신은 없는 건지 저희는 꽤 오랫동안 연락 없이 별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종종 제 안부를 물어왔지만 제가 남편에게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출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당시에는
제가 누군가한테 연락할 사정이 되지 못했거든요. 제가 집으로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는 갑자기 쓰러지며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쓰러지고는 갑자기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게 된 엄마 때문에 저는 너무 놀랐었죠.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 엄마는 혼자 힘으로는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셨어요. 아무래도 몸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봐서 정신적인 문제 같습니다. 환자분이 우울증도 앓고 계시고 현재 해소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압박감이 몸으로 표출된 거죠. 이건 결국 스트레스가 풀려야 하는 거다 보니 딱히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니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꼼짝없이 누워만 계시게 된 엄마를 제가 간병을 해야 한다는 거였죠. 병원에 모시려고 하니 돈이 문제였고, 그렇다고 혼자서는 숟가락도 들지 못하는 엄마를 두고 회사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까지 그만두고서 엄마를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저는 누워있는 엄마를 모시며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니 제가 노력만 하면 엄마도 다시 일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사실 당장이라도 동생이 돌아와 준다면 엄마가 벌떡 일어날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그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동생이 엄마 문제로 가족들과 싸우고 호주로 돌아간 이후부터 동생은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고,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상황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동생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 확인을 했다는 걸 보고서도 답이 없는 걸 보면 동생에게 저와 엄마는 이미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 동생에게 문자를 남길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정성껏 엄마를 보살피고 동생에게 연락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정성이 모자란 건지 엄마한테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 그런지 엄마는 저의 오랜 보살핌에도 도통 상태가 좋아지지 못하셨어요. 몇 달이 지나자 생활비가 떨어졌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밤에는 깨지 않고 쭉 주무시는 엄마셔서 엄마가 주무시는 밤 동안 일을 하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며 엄마를 돌보게 되었죠.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게 저한테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간병을 하다 보니 당연히 잠은 부족하고 몸은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동생을 데려오라며 닥달하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 생활을 반년간 했더니 저도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그동안은 바빠서 제대로 거울을 쳐다볼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가 완전히 반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놀라서 몸무게를 재봤더니 제가 무려 10kg 가까이 살이 빠졌더라고요. 보통 체격이던 제가 40kg가 겨우 넘는 몸무게가 된 것을 보고 저도 꽤 놀랐지만 당시에는 제 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어릴 적 암을 앓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동생도 남편도 없이 제 가족은 엄마 하나뿐이었기에 저는 어떻게든 엄마를 살려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엄마 간병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부족한 수면 때문인지 흐릿해진 정신에 그만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장을 봐가던 길에 횡단보도에서 잠깐 졸아버렸는지 제가 빨간불에 길을 건너다가 그만 차에 치이고 말았거든요. 차에 치여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쓰러졌던 저는 얼마 만에 눈을 뜨며 깨끗한 병원 천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실려왔던 것 같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누워있었는지 몸이 찌뿌둥하니 불편했지만 다행히도 어디 크게 다치거나 불편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병실에서 조금씩 정신을 차린 저는 제일 먼저 제 핸드폰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서도 혼자 계실 엄마가 걱정이던 저였기에 대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을 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침대 옆에 놓인 핸드폰을 찾아 날짜를 확인한 저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났나 싶었더니 무려 열흘이나 시간이 흘러 있었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을 확인했지만 제가 깨어난 날짜는 사고를 당한 뒤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깨닫게 된 저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옷을 챙겨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를 챙길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없으면 지난 열흘 동안 엄마는 어떻게 하고 계셨을지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했거든요. 혼자 거동도 못하는 엄마가 혹시 굶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저는 링거를 뽑아버리고 병원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엄마 집으로 간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집 앞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동서? 동서 맞아? 형님이 여긴 어떻게? 생각도 못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동서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뒤 호주로 이민을 떠나 지금쯤 호주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게다가 왜 우리 엄마 집 앞에 서 있는지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남편과 저희 집도 아니고 엄마 집 앞에서 동서를 보게 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 제가 아직 제정신이 아니라 헛것을 봤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동서 맞아? 아니, 동서가 여긴 어쩐 일이야? 호주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긴 왜 있어? 여기 우리 엄마 집인데? 형님, 몸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동서도 저만큼이나 놀랐는지 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대뜸 제 몸 걱정부터 하는 겁니다. 설마 내가 병원에 있다 온 티라도 냈나 싶어 살펴봤지만 제대로 옷을 챙겨 입어 달리 이상하게 보일 건 없어 보였어요. 설마 동서가 내가 병원에서 온 걸 알고 있을 리도 없을 텐데 왜 몸 걱정을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몸? 내 몸이 왜? 동서, 뭐 알고 온 거야?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 해서요. 다행히 그건 아니었는지 인사를 하는 동서였지만 저는 동서와 길게 인사를 나눌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를 찾아왔다 생각했지만 당장은 엄마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근데 동서, 진짜 여긴 어쩐 일이야? 설마 나 찾으러 온 거야?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설마 남편이 말했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집에 얼른 들어가 봐야 해. 동서,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급해서 말이야. 내가 일이 있어서 집을 비웠는데 우리 엄마가 상태가 좀 안 좋으시거든? 그래서 일단 나 집 안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 확인 좀 하고 천천히 얘기하자. 알겠지?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엄마에 대한 걱정밖에 없었고, 그래서 동서가 왜 우리 엄마 집 앞에 있는지, 나를 왜 찾아왔는지 하는 것들은 전부 뒷전이었습니다. 제가 의식 없이 병원에 있던 열흘 동안 거동도 못하는 엄마가 챙겨줄 사람도 없이 대체 무슨 꼴로 있을지 너무 걱정되어서 당장 엄마부터 확인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동서에게는 기다려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무슨 일인지 동서가 남의 집 문을 딱 막고는 제가 못 들어가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나 싶었던 저는 동서를 이상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급하다니까. 동서, 나한테 뭐 할 말 있어서 찾아온 거야? 동서 사정은 알겠지만 지금 내가 급하다니까? 얼른 비켜. 나 안에 들어가야 해. 형님, 그게 아니라요. 지금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나 열흘 동안 집 비웠고 그동안 거동 못하는 우리 엄마 혼자 있었어. 안에 무슨 사단이라도 없는지 당장 확인해야 한다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좀 기다려보세요. 동서 진짜 왜 이래? 내가 우리 엄마 집 들어가는데 동서 허락을 맡아야 해? 몇 날 며칠을 누워있다가 바로 달려와서 그런지 저도 너무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었지만 대체 동서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호주에 있던 동서가 나를 왜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랑 직계가족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이라도 남편이랑 도장 찍고 이혼하면 남편은 물론이고 동서랑도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지는 건데 동서가 왜 저런 억지를 부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사람 더 괴롭히지 마시고 숨쉬고 살게 그냥 두시라고요. 조금 전까지는 저도 동서랑 실랑이를 하느라 안에서 인기척이 있는지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크게 새어나오는 웬 남자의 고함 소리에 저는 놀라서 동서를 밀쳐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가 내가 집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그 집안의 누군가 때문이구나 싶었거든요. 내게 뭘 숨기려고 그러는지 당황스러워하는 동서를 보게 된 저는 그대로 동서를 옆으로 밀치고 현관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꼼짝없이 거동도 못하던 저희 엄마가 너무나 멀쩡하게 두 발로 잘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별거 중이라 반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저희 남편이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 광경에 너무 놀라서 그 옆에서 저희 남편을 말리는 시동생은 차마 보지도 못했었죠. 대체 일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 때문에 동서와 시동생까지 저희 집을 찾아왔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보다도 저는 그동안 혼자 밥도 못 먹던 엄마가 갑자기 멀쩡히 서 계시는 게 더 놀라웠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어떻게 서 있어? 나 없는 사이에 다 낫기라도 한 거야? 이제 괜찮아? 그리고 당신은 왜 여기 있는데? 서방님이랑 동서까지 데리고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누가 나한테 설명이라도 좀 해줘봐, 어? 여보, 당신이야말로 여길 어떻게 왔어? 당신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내가 병원에 있는 거 알고서 여기 찾아온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데? 형수님, 우선 진정하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언성 높이시다가 쓰러지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그래, 당신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엄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나 시동생은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다들 내가 병원에 있었던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당황스러웠어요. 아마 제가 병원에 실려가면서 병원 측에서 보호자를 찾았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아서 남편 전화번호도 그대로였고 제 핸드폰에 남편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으니 그쪽에서 남편에게 제 소식을 알렸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저희 엄마는 왜 갑자기 멀쩡해진 건지, 남편은 또 왜 우리 엄마 집에 와 있는지 그 상황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나 소리 안 지를 테니까 누가 설명 좀 해줘. 당신 왜 우리 엄마 집에 와 있는 거고 왜 아픈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엄마 몸 괜찮아?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갑자기 움직일 수 있어? 설마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시끄러워 이년아. 이게 다 너 때문이니까.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그동안 없었다고 그래? 나 교통사고 당해서 쓰러졌다가 지금까지 병원에 있다 왔어. 엄마 걱정돼서 눈 뜨자마자 달려왔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 하여간엔 인연이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다 꼴배기 싫으니까 이것들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버려. 제가 교통사고로 쓰러졌다가 이제야 깨어나서 바로 달려왔다는 설명에도 엄마는 화만 잔뜩 나 계셨습니다. 대체 제가 없는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죠. 근데 그때 남편이 저를 막아서며
제게 욕을 하고 화를 내는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지금 장모님이 윤지한테 화낼 때입니까? 윤지, 당신이 낳은 당신 딸 아닙니까? 대체 윤지가 무슨 잘못이라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세요? 장모님 때문에 윤지가 이렇게 된 건데 당신은 부모로서 조금의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것도 없어요? 나랑 별것까지 하자고 하니 내가 미우면 미웠지 나를 감싸줄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저를 걱정하면서 엄마에게 대신 화내는 남편의 모습이 얼떨떨했어요. 그게 내심 고마우면서도 갑자기 왜 저러나 싶어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기만 할 뿐 제대로 설명은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현관을 열고 동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반년 만에 만난 남편에 호주에 있던 시동생 부부로 모자라서 이제는 제 연락을 무시하던 동생까지 엄마 집으로 모여들었다니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를 보자마자 저를 보며 눈물 흘리는 동생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뭔가 상황이 이상하고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 왜 여기 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깨어났으면 병원에 말을 해야지. 혼자 몰래 도망가는 게 어딨어. 지금 몸 상태가 어떤 줄이나 알고나 그래? 누나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할 환자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기껏 달려온 게 여기야. 우리는 누나 없어져서 걱정했잖아. 윤서가, 너는 또 어떻게 여기 있어? 다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병원이라니. 너도 설마 나 병원에 있었던 거 알고 있었어? 그동안 누나 옆에 있었던 게 나랑 아영이야. 매형한테서 누나 병원에 있다는 소식 듣고 바로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일주일 가까이 병원에 있었어. 누나 열흘 동안 못 일어났던 건 알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누나 영영 못 깨어날까봐 무서워서 자리도 못 비웠어. 그러다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누나가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나는 괜찮아, 윤서가. 나는 그냥 엄마가 그동안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걱정돼서 놀라서 달려왔지. 그 와중에도 누나는 엄마가 먼저 걱정이야. 역시 제가 병원에 실려가고 남편에게 먼저 연락이 닿았던 게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동생에게 연락을 한 듯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 동생과 올케가 의식 없는 제 곁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랬구나. 나는 너랑 올케가 있었는 줄 몰랐지. 엄마 보호자가 나밖에 없어서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 근데 나 괜찮아, 윤서가. 교통사고도 심하지 않고 지금도 사지 멀쩡하게 잘 움직이잖아. 지금 그게 문제인 줄 알아? 누나 지금 교통사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누나 당장 입원해서 병부터 고쳐야 한다고. 순간 동생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병을 고쳐야 한다니 사지 멀쩡한 제가 대체 무슨 병을 고쳐야 하나 싶었죠. 그리고 그런 동생의 말에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고개를 푹 숙이고 억지로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만 빼고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라 저는 선뜻 제 상황을 묻기도 어려워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병이라니. 나 이렇게 건강한데? 윤석이 너도 알잖아. 내가 건강한 거 빼면 시체라는 거. 근데 무슨 병이 있다는 거야? 누나 암이래. 그것도 3기. 동생이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알고 있던 저는 제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에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교통사고 충격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난 줄 알았더니 그 사이 제가 병에 걸렸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죠. 그제서야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모였고
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딱 한 사람, 저희 엄마만 제게 화를 내고 있었네요. 내가 암이라고? 그거 정말이야? 위암이래 누나. 원인은 모른다 하지만 결국 스트레스 때문인 거지. 지금 당장 수술 받고 항암 치료해도 생존 확률이 50%야. 근데 누나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나랑 얼른 병원으로 가자. 그래, 알겠어. 근데 나 암인 거 엄마도 알고 있었어? 엄마, 말 좀 해봐. 나 암인 거 엄마도 알았어? 근데 나한테 화낸 거야? 내가 암인 것도 알고 교통사고로 쓰러졌다 깨어난 것도 알면서? 그래서 뭐? 너도 내 탓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것들이 왜 나한테 지랄하는데? 나 때문에 네가 그 꼴 됐다고 다 시위하러 온 거잖아.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아픈 누나 불쌍하지도 않아? 누나 아픈 거 엄마 때문인 거 맞잖아. 누나가 왜 이 지경이 됐는데? 왜 회사까지 관두고 별거를 하고 있는데? 윤서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 엄마 또 쓰러지면 어쩌려고. 누나, 엄마 불쌍해할 것 없고 엄마한테 서운해할 필요 없어. 엄마 멀쩡한 거 안 보여? 저 사람이 갑자기 기적처럼 멀쩡해지기라도 한 것 같아? 아니야. 누나나 나나 다 속은 거야. 엄마 애초에 아픈 적도 없었고 그동안 다 쇼한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쇼라니. 나 한국 돌아오게 하려고 아픈 척하고 그동안 누나 이용해 먹은 거라고. 그리고 누나는 쓸데없이 개고생하다가 병까지 생긴 거고. 동생이 말하는 엄마의 진실에 저는 여태 놀랐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태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줄 알았던 엄마가 사실은 멀쩡한 상태였다는 게 제가 말기 암에 걸렸다는 소리보다 충격적이더라고요. 동생을 곁에 두고 싶어서 나를 이용하고 없는 병까지 만들었다니, 아무리 무정한 엄마라고 해도 설마 그런 일로 자식을 속일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으니 말이죠. 그제서야 저는 제 남편이 왜 그렇게 엄마에게 화를 내고 있었는지, 제 동생이 엄마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지금 윤석이 말이 사실이야? 엄마 갑자기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멀쩡했던 거야? 아유 진짜. 그러게 네가 제대로 네 동생 설득했으면 내가 반년이나 그러고 누워있었겠냐? 동생 하나 간수도 못하는 년이 내 탓하려고? 나도 꼼짝없이 누워있느라 고생 많았어. 그것도 다 너 때문이야. 그게 어떻게 내 탓이야? 엄마, 진짜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나는 엄마 때문에 남편이랑 이혼 결심까지 하고 내 인생을 다 포기했다고. 그러다가 암까지 걸렸다는데 엄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이고 별 핑계를 다 댄다. 진짜든 아니든 아파서 누워있던 건 나인데 왜 네가 병에 걸려? 네가 내 간병한다고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있다고. 그러게 내가 너한테 암 걸리라고 그랬어? 지 몸 지가 간수 못한 게 어디서 투정이야? 여태 저를 속이고 제가 일도 가정도 다 포기하게 만들어 놓고도 끝까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하는 엄마를 보자 저는 가슴에 총이라도 맞은 듯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섭섭한 게 많았어도 엄마니까 사랑하고 이해하려 했는데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던 저마저도 그 상황은 도저히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동서가 저를 부축해 주었고 저를 걱정하던 동생과 남편이 제 대신 엄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사람도 아니야. 나도 엄마라는 사람이 지긋지긋해서 한국까지 떠난 거지만 설마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동안 나랑 우리 와이프 이간질 시키고 누나랑 매형 갈라놓은 걸로도 모자라서 멀쩡한 누나 골병 들어 죽게 해야겠어.
당신은 엄마도 아니 사람도 아니야. 저도 저 사람 잘못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윤지 제가 챙길 테니까 장모님은 앞으로 윤지 찾을 생각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저는 다른 식구들의 손에 이끌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내던 병실로 돌아가자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성이며 저를 기다리던 올케까지 보이더라고요. 언니,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아영아, 너까지 나 걱정하고 있었구나. 나 괜찮아. 마지막으로 크게 싸우고 헤어져서 그 후로 늘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제가 미울 법도 했을 텐데 저를 걱정하고 있는 올케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걱정해서 먼 곳에서 달려와준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남편까지 다들 얼굴을 쳐다볼 면목이 없었죠. 다들 내 걱정해줘서 고마워. 내가 사실 지금 꿈꾸는 것 같아서 상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다들 내 걱정해서 달려와준 거 알아. 미안하게 생각해. 누나, 그게 왜 미안할 일이야.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야지. 그동안 누나 연락 안 받은 건 미안해. 우리가 누나를 오해했어. 그렇다고 누나한테 엄마를 맡겨두는 게 아닌데. 미안해 누나. 누나 이렇게 된 거 전부 내 탓이야. 아니야 처남. 남편이 내 챙겨주지 못한 내 탓이지. 내가 윤지를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거야. 서로 자기 탓이라는 그 사람들 속에서 저는 슬프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 후 저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곧바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다행히도 수술은 큰 무리 없이 성공했습니다. 생존 확률이 절반이라기에 저는 포기할 생각부터 했는데 가족들은 절 꼭 살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려 2년을 꼬박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가족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인지 저는 최근에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야 말할 것도 없이 저를 챙겼고 동생 내외와 시동생 내외까지 저한테 호주 꿀이며 프로폴리스며 좋다는 음식들을 보내고 안부를 전하며 저를 걱정해준 덕분에 제가 낫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러는 사이에도 저는 다시는 엄마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뒤늦게 딸이 필요한지 그쪽에서 먼저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제가 아예 번호까지 바꿔버리며 엄마를 끊어버렸거든요. 그리고서야 비로소 제가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포기하면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수십 년간 하지 못했던 건지 엄마라는 굴레를 던지고서야 살아날 수 있었네요. 어떻게 그런 엄마 품에 나와서 평생을 불행하고 병까지 얻었어야 했는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던 제가 안타깝고 불쌍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엄마 복은 없는 제가 다른 가족 복이 있는 걸 보면 제 인생도 그리 운이 없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부모는 없지만 사랑하는 동생이 있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과는 다시 관계를 회복했고 지금은 건강까지 회복하고서 저희 부부는 임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얼마 전 동생 내외가 먼저 아이를 낳은 걸 보니 저희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제가 받고 싶었던 사랑을 전부 줄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저는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을 꿈꾸며 살아갈 테니 여러분들도 미련하고 안타까운 제 인생에 응원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